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에어부산이 역대 상반기 중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모회사 아시아나항공의 든든한 실적 버팀목이 됐습니다. 주력 노선인 일본과 동남아 노선에서의 높은 수요와 중국 노선 회복세가 호실적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어부산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5,076억 원, 영업이익은 890억 원을 거뒀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23.4%, 영업이익은 8.9%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아이폰 제조 관련주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과 대만에 포진한 상장사들로 그동안 애플 주가와 강하게 연동돼 왔습니다. 신제품 예고로 애플 주가가 오르는 가운데 이들 관련주도 조금씩 주목받을 것이라는 게 투자은행들의 전망입니다. 애플이 지난달 발표한 새 AI 서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16 구매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대형주들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소비재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며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TSMC 2분기 실적이 18일 오후에 발표되면서 반도체주들이 이날 오전 낙폭을 다소 회복하긴 했습니다. 다만 빅테크 급락의 원인이었던 지정학적 이슈는 계속 불씨가 남아있어 당분간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이 유력한 아이폰 16의 출시달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유망 아이폰 공급망 관련주 6종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모습이죠. 내년도 아이폰 예상 출하량이 올해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국내 관련주들도 이 같은 수혜를 받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악재,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연일 반도체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현재 반도체 주도 어떤 공급망 재편을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고민되는 종목들이 늘어났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연일 반도체 악재로 인해서 약간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됐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 재편을 현재 지금은 우방국과 함께 공급망 재편, 그러니까 대만을 중심으로 한미일 이 삼각 체제를 구축을 한다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은 좀 더 다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만 반도체 때리기, 다시 말해서 대만에서도 이제 그 방위 부담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 한국도 불똥이 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섞인 것 때문에 같이 무너져 내렸고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연달아 5% 넘게 하락을 좀 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패드에서는 사실은 9월을 금리 인하의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2%가 근접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트럼프는 9월은 안 된다. 11월까지는 대선 이후에 모든 것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랠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선거에 약간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다우존스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트럼프는 전통 산업을 중요시 생각하고 녹색이나 친환경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은 거의 녹색 사기다. 약간 뻥튀가 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제조 중심 회귀 전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우존스의 어떤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빅테크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그 빠지는 현상이 좀 생겨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이제 판단이 좀 됩니다. 약간은 지형적 리스크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TSMC하고 연결이 됐던 이런 어떤 축 이제 부분들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한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같이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추세선으로 보면은 좀 더 이제 빠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거의 좀 하락을 좀 했지 않느냐. 물론 이제 반등 뒤에 다시 한번 뭐 이런 부분들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조정이 오면은 짧으면 2주, 길면 또 3주 정도까지 약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이 중순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좀 약세를 약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 왜 이제 불안하냐면은 이게 역배열이 약간 진행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턱걸이로 내일 이렇게 반등에 하락을 저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상당히 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안 했을 때는 한 단계 약간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보통 역N자로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진바닥이 나오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간 단계 어떤 반등이 좀 진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약간 우려 섞인 어떤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 종목군들도 약간 뭐 부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오늘 뭐 상한가를 쳤던 DX, VX 부분들인데 이제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된 종목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군 잠깐 보시면은 화성밸브.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자원 쪽 뭐 이런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부분이죠. 공급망을 더 늘리겠다,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들, 동해가스와 함께 화성밸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올랐고, 오늘 한전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이죠. 오늘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이런 부분들은 원전 수주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설계 엔지니어링이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에너빌리티 다음에 수주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 한전자회사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나이백이라는 종목군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펩트론이나 나이백 이런 부분들은 단백질을 이용한 펩타이드를 이용한 약물 전달체 기술을 사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발 전략들이 후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출발이 돼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트럼프 정부 시대 때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가상화폐, 무리기술 투자 막 900% 올랐고, 그 다음에 신라젠 뭐 1,500% 올랐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 날아갔던 경험이 있고, 그 뒤로 현재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역 전제, 그 다음에 환율 전제 이렇게 좀 시작이 됐죠. 그걸 계승한 것이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회귀를 하자면은 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강세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하고 예상대로 트럼프가 재임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확률이 많습니다. 또 중국 때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가 먼저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것도 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바이오의 중심은 역시 위탁 생산 부분이죠. 반도체가 이제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이라면은 바이오 의약품은 파운드리라고 하지 않고 위탁 생산, CMO 또는 위탁 개발 생산, CDMO 뭐 이런 부분을 말한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되는데 반도체는 공급망 재편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 고전을 많이 할 거로 생각이 되고 제약바이오주나 석유, 가스 뭐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 포커스를 좀 달리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을 약간 좀 피해 가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난 트럼프 재임 시절에 크게 올랐던 업종 여기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정말 미 대선 상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7월 말까지는 이 같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혼자서 시장 전략을 세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자세한 시장 공부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시황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어서는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이스택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6,600원, 비중은 30%이다라고 합니다. 올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부문에서의 이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인 2차 전지가 견조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장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2%대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6,16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비중도 30%면 적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저희가 예.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수급적으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스택 같은 경우는 LED, OLED 또 장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에 비해서 상당히 그 약세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OLED를 중심으로 해서 턴어라운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좀 치고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제이스택 또 이런 흐름이라면은 이 장비 쪽에서도 약간의 수급이 약간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이스택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12,000원이 고점이었죠. 그러면은 주식은 100% 룰 안에서 박스권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6,000원을 하게 되면은 6,000원이 저점으로 좀 잡힐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저점의 영역들이 잡혀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자로 남겨주신 것 중에 6,600원이 저점이라고 하는데 살짝 이제 밀려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세가 무너진 시점, 요거 이때부터 이제 무너졌죠. 이렇게 2단으로 이제 무너졌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자세히 그려보면 이 정도 좀 되겠죠. 그래서 넥라인점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온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은 올라오면은 한 8,000원 정도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절반만 차지하더라도 7,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7,000원 정도의 반등이 좀 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 대한 반등 들어와 주면은 매도의 시점. 그다음에 이 종목 교체 쪽이 왜냐면은 제이스택이 약간 업종이 약간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반등 시 7,000원 부분에서는 주도주로 좀 종목을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5천 원에 20%요. 2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오늘장 종가를 보니까 2%대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22만 4천 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5만 원까지도 봤던 종목인데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종목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현대차에 대한 각종 부품을 뭐 생산하는 그런 대행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23만 5천 원인데 살짝 빠졌습니다. 뭐 종목을 매수하게 된 동기 또 시청자님 좀 계신가요? 예, 뭐 다른 거 놓고 현대모비스는 좀 믿을만 회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했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가 보네요. 그래서 손절가하고 좀 업폭가하고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부탁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약간의 이제 방향성이 없이 좀 행보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면은 거의 하단선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 장이 안 좋아서 조금 약간 밀려주는 부분인데 거의 예. 이제 바닥권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내수가 상당히 이제 부진을 하지만은 글로벌 어떤 비중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인도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 현대차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식이 제조업 중심의 회귀 전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대차는 뭐 전기차하고 같이 좀 현재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보자면은 규칙적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줄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하단선은 조금 더 열려 있지만은 여기가 이제 바닥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전이 된다면은 추세선 상단인 약 2,025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당장은 아니지만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번 마디매매 전략들 필요하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삼각수렴력의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25만 원까지는 약간 추세 매매 좀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다면 그래도 25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230원에 30%요. 8,23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자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7,19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그래도 트럼프 전 이 미국 대통령이 AI 육성을 또 대선 공약으로 좀 내세운 상황인데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폴라리스 오피스 이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 웹 시장의 최고 이제 강자하고 재빠르게 AI 쪽을 좀 적용, 커스터마이징을 좀 했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종목은 그래 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8,230원이면은 한 달 전에 약간 매수 조금 약간 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하게 된 동기 같은 거 확실히 또 있으신가 해서 좀 물어봅니다. 매수한 지는 지금 한 3개월이 넘었고요. 아, 3개월이 정도 예, 됐습니까? 왔다 갔다 해갖고 그냥 안 팔았어요. 예, 예. 뭐 좀 더 갈 것 같아요. 뭐 욕심을 부려서 그런지 더 갈 것 같아서 예, 예. 신고가는 신고가는 갱신하지 않을까 싶어서 놔뒀는데 예, 예. 뭐 계속 뭐 맞고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에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으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무너져 내리고 상승 시도를 하고 무너져 내리고 이런 어떤 흐름들을 말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매출로는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넓혀가기 때문에 이 등각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계속해서 오는 현상을 볼 수가 좀 있는 상황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조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고 한 번 튈 때마다 이 일정한 진폭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진폭을 발휘하면 한 번 튀면은 대략적으로 100%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100% 올라주고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100% 오르고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100% 오르고 가까이 오르고 조정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될 때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한번 튀고 하는 건데 지금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급등했던 거 3개월 만에 단축이 됐죠. 옛날에는 작년 7월 달에 한번 급등했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6개월 쉬었고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의 흐름들의 어떤 주도권이 서서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AI 쪽 같은 경우도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 반도체는 좀 애매하지만은 AI라든가 로봇은 약간 수혜주 쪽으로 돌아갈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쪽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수가에서 좀 빠졌지만 가지고 계시면 한 번은 튀지 않느냐. 최소한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봅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장은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트럼프 수혜주로 묶이면서 한 번쯤은 반등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겠다. 10,000원 선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라고도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선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실까요? 예, 대원제약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8,900원에 25%요. 대원제약을 18,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17,250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장에서 7%대 좀 하락세가 나타나다 네, 보니까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대원제약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그 시청자님 제약바이오 네네. 좀 좋아하신가요? 사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이거 뭐 비만 패치로 뭐 좋다고 해갖고. 아, 비만요? 패치요? 네네. 예. 내용은 좀 잘 알고 계시네요. 자, 라파스 하고요. 네네. 대원제약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패치 형태인데 경피형 약물 전달체거든요. 그래서 네.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 비만약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서 이렇게 팥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아,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해서 임상을 해서 통과가 되면은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석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이런 가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이 라파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대원제약은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라파스하고 같이 한번 이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는 오늘도 올라갔네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러죠. 예,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 니들은 이제 많은 분야에서 피부 미용 기기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주사를 다 못 맞히니까 요걸 하자 해가지고 좀 하는데 일단 임상 기간이 좀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수혜를 못 받지만은 비만 치료제에서는 제대로 라파스가 사실 제대로 딱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같이 공동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밀려주는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절반 정도까지 밀렸잖아요.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매물 소화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욕심을 내서 보면은 2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가져가시거나 쭉 물타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져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고 한 번은 올라가고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윗골이 달기 때문에 현재 이격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는 전략. 최소한 24,000원까지는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약간은 이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좀 내시는 전략들 어떻게 매수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물타기 하지 말고 그냥 홀딩하면 되겠네요. 24,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그렇게 조금?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한 2, 3주 이렇게 걸리는 거 정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홀딩을 해보신다면 24,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유 QNC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4,900원에 12%입니다. 네, 34,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2% 비중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33,2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해서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예. 원익 QNC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좀 요새 트럼프가 밉죠? 예, 시청자님. 예, 예, 여보세요? 예. 자, 트럼프 악재 때문에 이제 오니큐인스가 같이 이제 전공정 제조업체 실리콘 관련된 쿼츠 어떤 식각 관련 공정에서 필요한 어떤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악재 때문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이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지.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약간은 최근의 악재 뭐 이런 것을 좀 약간 의연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체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저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추세 가속선 부분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각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좀 더 오버슈팅이 됐는데 이 저점의 영역이 지금 이 양봉이 약간 저점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이게 이제 저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등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보이다가 2단 하락인데 보통 2단으로 하락한 종목은 이 반등이 냉단까지 반등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7,000원까지는 현재 냉라인점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등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매수가가 34,9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37,000원, 38,000원까지는 또 다시 한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좀 현재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물타기 할 필요는 없고요. 또 트럼프 악재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려면은 약간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비중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지켜봤다가 37,000, 8,000원까지는 한 번은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네. 37,000원을 뭐라 이거죠? 목표가를.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다면 37,000원 선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추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고 35,500원입니다. 네, 3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자 오늘 장에서 5%대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31,150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을 했다 보니까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네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예,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이면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저점의 영역이다 생각해서 샀는데 트럼프 악재 때문에 좀 고생이 많으시죠? 그게 39,000원까지 갔는데 매도를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쑥 빠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전공정 장비 쪽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태양광 설비, 그러니까 새로운 현재 그 태양광 소재, 팬텀셀 현재 제조 쪽에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네.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이 좀 있고 또 네. 장기 차트로 보더라도 현재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향이 지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최근에 현재 약간의 이제 박스권으로 모양이 좀 바뀌는 모습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랜 동안 일단은 그 박스권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다음에 이제 저점들이 약간 저점들로 연결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면은 저점의 영역으로 좀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4만 1,000원에서 약 3만 1,000원까지 약 10,000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또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박스권이 당분간 지속이 될 확률이 많은데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반도체 쪽은 약간 공급망 재편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 다시 한번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보다는 장기 박스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000원 정도가 오시면은 매도 시점을 한 번은 올 것 같습니다. 좀 잠잠해지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8,000원에 매도 기회에 한번 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좀 이런 전략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네. 그럼 조금 더 사면 안 될까요? 예, 지금은 아니고요. 좀 며칠 지켜봤다가 좀 잠잠해지면은 이제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좀 네네.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닥일지 한 번 더 빠질지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약간 돌발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물타기는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예. 네, 우선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당장은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박스권 흐름이 전망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만 38,000원에서 한 번에 종목 정리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염두를 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HN이요. 네, 에코프로 HN. 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97,000원이고요. 20%입니다. 네, 9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도 56,7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전략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HN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자, 에코프로 그룹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환경 쪽 관련해서 인적 분할이 좀 됐습니다. 최근에 좀 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트럼프의 입을 좀 빌려야겠죠. 근데 트럼프는 친환경을 별로 좋아하지를 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환경 관련된 부분,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약간 노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 연매하고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7,000원이면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지금 이 고점이 127,000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반토막이면은 63,500원이 좀 되죠. 63,500원 정도 되면은 죄송합니다. 자, 63,500원이 되면은 거의 지금 이제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와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냉단점에서 10,000원대에서 2단 하락을 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냉단점에서 반등이 되더라도 약 75,000원 이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이 약간 나와줄 수가 좀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물타기를 조금 하셨다가 현재 75,000원 정도가 오면은 매도 시점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 물타기는 몇 프로 정도 해야 되나요? 얼마까지 해야 되나요? 비중이 좀 약간 많으시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두지는 마시고요. 지금 관점에서 물타기를 하셨다가 이 냉난점까지는 한 번은 올라와 주셨기 때문에 네. 7만 5천 원 정도에 보시면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비중이 좀 20%라 했나요? 네. 예, 한 10% 좀 이게 많지만은 한 5%에서 10% 정도 해서 물타기를 해서 7만 5천 원 정도의 매도 시점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좀 물타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자,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된다라는 주의점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서 7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R텍이요. DR텍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200원에 40%요. 3,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인데 자 오늘장 종가를 살펴보니까 4,130원입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5%대의 하락세가 좀 나타나서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요. 40% 비중이면 비중적으로도 좀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DR텍 어떻게 보실까요? 예, DR텍을 보니까 현재 엑스레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현재 제약바이오 쪽 의학 관련된 이제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뭐 수급적인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네. 트렌드의 어떤 관점에서 좀 제약바이오 쪽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피부 미용이나 이쪽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고 차트를 보더라도 수급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매수가가 이제 3,200원 수익 보셨네요. 일단 축하드리고 40% 비중, 40% 비중이면은 나름대로 확신을 좀 하게 된다는데 뭐에 대한 확신이 좀 약간 물어봐도 될까요? 확신 있게 좀 자신하고 있는 뭐 믿는 구석이 있나 해서요. 제가요. 예. 작년에 7,900원에 못 팔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물타기를 많이 하셨네요. 언제쯤 매도를 하면 될까 하고요. 예.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000원에서 한번 크게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네. 보통 탄생 파동은 N자형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절반까지 빠졌다가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N자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갭상승이 되고 계속 출렁출렁해도 버텨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자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점이 지금 전체적으로 29,000원, 3만 원쯤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00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000원까지는 이제 쉽게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6,000원까지는 아니고 6,000원에 거의 근방한 5,500원까지는 이 정고점을 한 번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는 5,500원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5,500원 목표가를 잡고 지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5,5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공부도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다. 시황 공부에 있어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흔들릴 때면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예. 우리 코스피 지수가 또 7월 말까지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봐야 된다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오. 대안주 쪽으로 하게 되면은 바이오 쪽은 트럼프의 어떤 수혜주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말에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이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수주 문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대형주는 알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쪽에 해당이 되고 중소형주 쪽에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현재 위탁 생산 시설에 종목이 필요했는데 그중에 가장 확실한 부분들이 종목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왜 중요한 거냐면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중소형 어떤 다양한 어떤 리액터, 배양기 기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이력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일반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셀트리온하고 협력 관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청도 같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바이넥스가 업력이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오래된 고객사의 파이프라인들이 점점 진척이 돼서 바이오 시밀러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성장력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생물보안법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반사 수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이런 삼각 수렴형 형태에서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갔습니다. 셀트리온이나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먼저 치고 올라가고 조정을 보이고 오늘 양봉이 나왔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현재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약간 대장주 성격이 있고 또 시총이 6천억밖에 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로 날아갈 수가 있는데 매수가 부분들은 시가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손절가는 이 아래 이제 17,000원 정도가 21선 이탈 시 매도 시점이고요. 목표가는 21,600원,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현재 단기 매매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의 종목 바이넥스 들어봤는데요. 추후에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택은 반등 목표치를 7,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보유를 해보신다면 10,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원제약은 매물 소화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충분히 20,000원 넘을 수 있는 종목이니 홀딩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